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되돌아보면 지금 국민의힘 총선을 김기현 전 대표가 이끌고 있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연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공산당 이 민주당의 종북주사파 운동권 청산의 위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민주당 주사파 운동권들 난리가 났죠. 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김경률 비대위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을 했다가 얼마나 문매를 맞았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비리 김경률 준비 끝냈으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모셔왔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뿌리채 흔들 김경률의 카드는 남아있다. 야인 시절 SNS에 옵티머스, 우리들 병원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의혹 제기해와 김경률 준비 끝내 정치권 입문 전 페이스북을 통해 야권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그간 제기한 의혹을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태세이며 문재인 정부의 뿌리채 흔들어버릴 충격적인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 준비를 끝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경률, 그는 야인으로 있던 지난 몇 년간 문재인 전 정권의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의혹, 옵티머스 사건 등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로 거론됐던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장외 저격수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김경률 위원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주십시오라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비위를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재단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지방으로 갈 돈이 크게 줄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반박하면서 민주당 인사들의 비위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 윤건영 민주당 위원과 돈을 횡령하고도 행정 인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가 벌금형을 받은 민주당 유동수 위원실 출신 전직 보좌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 정신기억연대 전신, 정대협 보조금과 노무현 재단의 건축비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야권을 향한 김경률 비대위원의 의혹 제기는 이번뿐이 아닙니다. 굵직한 사례로는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측근 등과 공모에 각각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위원들에게 돌린 사건입니다. 김경률 위원은 검찰이 명단을 공개해 실명이 특정된 19명의 위원을 짚으며 돈봉투는 국정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등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이미 탈당해서 당으로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것도 웃깁니다. 민주당이 언제 그런 거 따졌습니까? 등의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던 장본인도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자신이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로 있던 2020년 10월 당시 옵티머스 주주인 이진아 전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진아 전 행정관이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간 뒤 배후자인 윤석호 이사가 월 급여가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고 이 전 행정관도 옵티머스 주식 10만주 지분 9.8%를 차명 전환에 보유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아가 SNS에서 옵티머스 사건에도 대통령 후보 특보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한 명도 위법 처리되지 않았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엮여져 있는 이 옵티머스 사건 왜 위법 처리되지 않는지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장본인도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거두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단법인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재무제표 사진을 게재하면서 2022년 말에 여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라며 2021년 말에도 마찬가지였고 참고로 2021년 말에도 장기 차입금이 5억 원 넘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빌려준 사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장본인이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SH, 하나은행, 신한금융, 현대차, 한국공항공사, 농협 등이 4년간 이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유엔 산하 기구를 만든 이후에 4년간 44억 391만원을 기부한 금액을 특정인 출마 예정지에 이처럼 2022년 한 해만 이처럼 쏟아부으며 뇌물이 아니겠느냐라며 이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유엔 한국 해비타트 위원회와 두나무가 확인된 바로 최소 3억 이상 들여 박수현의 출마 예정지인 공주를 중심으로 쏟아붓고 있다라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짚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경률 비대위원은 2021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 비리 중에 비리인 우리들 병원 1,400억 원 불법 대출 의혹을 다시 한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 시 제1기준으로 부패 근절 의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제기해온 이 문재인 전 정권과 민주당 내의 여러 배임 횡령 사건들로 총선 승리에 있어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하라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모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준비 끝낸 김경률 비대위원님, 하루속히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김경률 비대위원 용서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